모의고사 형태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온 문제들인데 일단은 26번은 조금 쉬워요. 26번부터 보시면 26번은 이제 정답이 1번인데 얘는 자연수 n이 2부터 11까지인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 중에서 자 그럼 이거 독해가 좀 돼야 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더하기 18이라는 것에 n제곱근이죠. 마이너스 18인가요?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우리가 배운 거에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a에 해당돼.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그냥 실수가 아니야. 음의 실수야. 음의 실수. 그럼 음의 실수는 언제 생기냐. 자 아까 그래프 떠올려 보시면 자 간략하게 그릴게요. 음의 실수가 생기는 곳은 짝수일 때는 양수에서 이렇게 만나면 요쪽에 하나 생기고 요쪽에 하나 생기는데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했죠. 얘가 음수, 얘가 양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음의 실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n이 짝수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숫자 얘죠. a가 양수인 경우가 바로 음의 실근이 생기는 경우, 음수인 실근이 생기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n이 홀수야. 이렇게. 그럼 n이 홀수인데 교점의 좌표가 음수인 곳에서 생겨야 되니까 a라는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기서 만나고요. 얘가 음수가 생기죠.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 n이 홀수고요. 그 다음에 a는 음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디서부터냐면 2부터 11까지래요. 그럼 2부터 11까지 해서 자연수 2부터 11까지 해서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짝수일 때부터 가자. n이 짝수일 때는 a에 해당되는,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부등식 푸시면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이 되고 음수죠.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부등식 풀면 얘는 3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그럼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것 중에서 짝수는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네. 그렇지? 4밖에 없어. 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a는 부등호가 반대여야죠.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다 구해놨잖아. 그럼 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니까 n이 3보다 작다 또는 n이 6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홀수인 거 찾아주시면 되니까 n 값은 7, 9, 11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요 4랑 7이랑 9랑 11 이거 3개 더해주시면 4개 더해주시면 정답 1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푸는 거. 자 27번 별표 3개. 참 이 문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고3 문제인데 참 잘 냈어요. 작년 고3 6월 달에 나왔던 문제고 많이 틀렸거든 고3 친구들이. 일단 문제 해석을 잘못하면 니네는 지금 이제 이걸 거듭제곱근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 자체의 포인트가 거듭제곱근으로 가는 건데, 이게 처음 딱 나왔을 때 애들이 이 문제를 거듭제곱근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애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듭제곱근 하면 맨 첫 단원의 맨 앞 내용, 그러면은 이제 좀 어때요? 쉬워. 이렇게 좀 약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틀렸거든. 아예 해석 자체를 잘못해서. 자, 근데 이 문제가 일단 거듭 제곱근 문제라는 것부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잘 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래서 가조건부터 가볼게. 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에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 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근을 어떻게 갔냐면 얘는 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그 각각이 중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 자체부터가 약간 해석이 안 돼서 문제 아예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수가 있는데, 자, 요런 생각을 해볼게. 잘 봐. fx라는 게 2차 함수죠. 얘가 2차거든.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실근을 가져봤자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갔냐면 2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요 상황부터 좀 볼게. 얘랑 얘를 곱한 거거든. 그럼 곱해진 형태니까 막 별의별 풀이가 다 나왔어요. 실제 풀 때는 막 이걸 미지수 잡아가지고 막 전개를 하고 있어. 미친 거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럼 안 돼? 알겠지? 얘들아, 수학 문제 풀 때 니네가 딱 풀면서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야.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역시 어려운 문제군 이러지 마.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야. 계산 막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럼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로 보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거든. 그래서 요식 두 개를 쪼개볼게. 내가 요식 두 개를 쪼개서 써보면 조금 보기가 편해. 그래서 xn제곱 마이너스 64가 제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제로인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각각이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x인데, 자,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각각이 중근이니까 또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어요? 알파와 베타의 종류는 두 가지고 그 두 가지가 각각 두 개씩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생각부터 해볼게. 니네가 좀 친숙한 거 얘부터 해볼게. 2차 함수부터. 그럼 2차 방정식이 0이 될 때는 근의 종류가 2개, 1개 아니면 빵개 이렇단 말이야. 되니? 그랬을 때 만약에 요 친구가 뭐 빵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느낌상 얘가 1개 중근을 갖는다고 그래봐. 그래서 알파를 2개 가져 이 얘기거든. 알파를 2개 가져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베타를 2개 가져야 돼. 똑같은 걸. 그래야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구조가 돼서 이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요 식을 내가 좀 잘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을 분석을 해보면 xn제곱이 64인데 넘기면 이 n이라는 숫자가 자연수라고만 줬거든. 자연수, 문제에서 자연수.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64가 나와요. 그럼 돼요. 왜냐면 x제곱이 64면 88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3이야. 만약에 얘가 3이야? 얘가 3이면 세제곱을 했을 때 64가 나오는 실수는 몇 개밖에 없어.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근. 세제곱을 했을 때 64 나오는 건 4밖에 없거든. 그럼 4는 중근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중근 아니에요. 왜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 니네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하면 1차 곱하기 2차 형태 되고 2차가 허근 2개 갖는 구조가 되지. 중근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좁혀볼 수밖에 없냐면, 자, 가볼게. 이런 식이 된다고. 얘가 2개를 가져.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얘가 가져. 즉 이 친구의 두 근과
이 친구의 두 근이 어떤 거야? 정확히 똑같은 거죠. 그럼 얘가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돼. 얘도 실근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두 근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알파 베타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쌤이 지금 말로 설명한 거 있잖아요. 쌤이 말로 설명한 게 추론이라는 거예요. 추론.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잘 쌓아나가야 되는 능력이 뭐냐면 추론이라고 하는 능력이야.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추론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수능 문제나 혹은 내신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그 연습이에요. 근데 이거 단기간에 늘까? 안 늘어요. 단기간에 어떻게 늘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고3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나서 진도 다 마치고 나서 기출분석까지 다 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막 여러 가지 문제 막 엔제라고 하는 이런 거 풀으면서 연습하는 이유가 이런 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능력이 이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저는 고3 때 수능에서의 목표가 저는 60점만 맞으면 돼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오케이? 아니잖아. 우리가 어쨌든 간에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건데 수학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추론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말로 설명한 거를 잘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실근 몇 개 가져? 2개 가져. 알파 베타 갖는다고 할게요. 얘가 알파 베타 가져.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몇 개 가진대? 이 친구가 2개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2개를 가지려면 실근이 2개가 나오려면 n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하나 도출이 되는 거야. n이 홀수면 안 돼. n이 홀수면 한 개밖에 안 생기거든. 됐어? 그리고 요거의 근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되는 건데 자 xn제곱이 64잖아. 그럼 이렇게 해볼게. xn제곱이 64예요. xn제곱이 64. 그러면은 얘는 n번 곱해서 64가 나오면 되죠? n번 곱해서 64가 나오면 돼. 그래서 요거의 두 근은 요 친구의 두 근 x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n제곱 루트 64. 아까 쌤이 설명한 거 n번 곱했을 때 64가 나오는 게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리고 요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결국은 알파라고 하고 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베타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알파 베타가 누구의 근이 되는 거야? 요 2차 함수의 근이 되는 거니까 fx라는 2차 함수는 식이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 곱하기 x 더하기 n제곱 루트 64구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x축을 요 정도 그리고요. 여기서 생기는 여기와 여기죠.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n제곱 루트 64가 되는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까지를 찾아내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쌤이 얘기했던 뭐 한 개 가질 때 얘가 한 개 가질 때는 얘가 한 개 가지고 얘가 똑같은 거 한 개 가져도 따로따로 여기서 알파 제곱 생기고 여기서 베타 제곱 생겨도 되긴 되거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 조건. 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 함수 fx의 최소값은 무슨 정수래? 음의 정수래. 그러면은 근데 얘가 중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근이 0이란 얘기죠. 그죠? 0. 알겠어? 그러면 최소값이 0이 돼버리니까 음의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중근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근과 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근데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최소값이 제로니까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얘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답 찾을게.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된대? 얘가 음의 정수. 그럼 얘가 음의 정수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K라고 잡을게요. 미지수 마이너스 K.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전개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시면 얘는 X 제곱 합쳤으면 돼. 그대로 합차 똑같이 X 제곱. 그 다음에 자 64N 제곱 64N 제곱 두 개 곱할 거거든. 그러면 요건 아직 안 했는데 요렇게 계산돼요. 64N 제곱분의 1이야. 이게 N 제곱 루트 64랑 똑같거든. 요거 문제 풀고 설명해 줄 거야. 요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은 요거 똑같은 거 제곱하잖아. 그럼 양변에 제곱해봐. 양변 제곱하시면 64에 뭐가 돼요? n분의 2가 되죠. 그냥 제곱하면 여기다가 지수 2배 해주시면 되니까. 그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4에 n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죠. 그게 바로 뭐니까? K. 여기 K가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의 정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64는 2의 6제곱이거든요. 그럼 2의 6제곱이니까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n분의 12제곱 돼요. 자,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결국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인데,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를 제곱하는 숫자가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 또는 제로. 자연수 또는 제로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려면 n분의 12가 자연수 되도록 만드는 n값은 뭐가 돼? 결국 12의 약수가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n은 무슨 수만 된다고? 짝수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1과 3을 날려주셔야죠.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2, 4, 6, 12 4개 더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24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작년 6월달 평가원 21번 문제였는데 만만치 않죠? 분명히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 요 개념은 요 개념 갖다가 푸는 거야. 이거 갖다가 푸는 건데 이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돼서 여러분들한테 추론을 요구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이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으면 잘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너기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이 문제를 지금 막 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풀어가지고 막 다 맞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운 개념, 분명히 개념서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시험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원리들 알겠죠? 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27번 작년 문제였어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마플로 돌아올게요. 마플로 돌아와서 자,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산하겠습니다. 지수 계산하는 것 좀 할게. 자, 지수는 크게 나누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오늘 다 했어요.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거듭제곱근이야. 거듭제곱근. 자, 그건 이제 끝났고 거듭제곱근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계산인데요. 계산도 중요하죠.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들 특히 내신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계산 내는 것들은. 자, 그거를 이제 쌤이 설명해 드릴 건데 11페이지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15페이지부터. 그래서 지수 법칙 얘기를 하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 자,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할 테니까 큰 제목은 뭐냐면 지수 연산입니다.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자, 이제 요 생각부터 해볼게. 잘 봐. 루트 2라는 거 있죠. 자, 루트 2. 루트 2라는 거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 어떤 네모를, 자, 네모를 제곱한 거야. 네모를 제곱했을 때 2가 나왔어. 자,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하면 요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2가 나온다라고 배웠죠. 이건 중3 때 배운 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이라는 것도 알잖아. 뭐 지수법칙은 쌤이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지수법칙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것도 되지만,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 자, 2라는 숫자가 있어. 2라는 숫자에다가 내가 2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2라는 숫자에 2분의 1제곱을 해서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주면 2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 전체 제곱을 한 거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합니다. 2분의 1이라는 것과 2라는 거 두 개를 곱하면 딱 얼마가 돼? 2의 1제곱이 되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네모 자리에 내가 루트 2를 대입해도 되지만 뭘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2의 2분의 1제곱을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부터 첫 번째. 자, 그래서 쌤이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왼쪽에 하얀색으로 쓴 거를 거듭 제곱 근 형태라고 합니다. 루트꼴. 자, 루트꼴이고요.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쓴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수 지수 형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 형태, 즉 루트가 포함된 형태랑 분수 지수 형태는 언제든지 얘네 둘을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좀 정리해 볼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걸 좀 일반화 시켜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 m제곱 루트 a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 애가 있다고 한다면 요 앞에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분모로 들어갈 거고요. 요 안에 있는 요 세모가 뭐가 될 거냐면 분자 지수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의,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분의 세모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대부분의 계산은 루트꼴로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 하다 보면 니네가 느낄 거야,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계산은 루트꼴보다는 분수지수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니?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세제곱 루트 여기에 32예요 라고 이렇게 써졌다고 한다면 요거 분수지수로 바꾸면 얘는 32가 2의 5제곱이죠. 그럼 32가 2의 5제곱이니까 2의 3분의 5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게 분수지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11페이지에 그럼 거듭제곱근의 성질 보시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중3 때 우리 거듭제곱근 했던 거. 그래서 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루트 ab가 된다. 이런 내용들.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각 제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세제곱도 들어가고 네제곱도 들어가고 다섯제곱도 들어간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14페이지 보세요. 자, 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 연습 좀 해볼게. 자, 개념 2번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개념 2번에 1번 보시면 갑니다. 앞에 거부터 차분하게 해볼게. 자, 루트 이렇게 돼 있고요. 루트, 자, 요 자리에 6제곱 루트 a, 그 다음에 3제곱 루트 a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앞에 거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잘 봐. 지금 전체 앞에 제곱 루트가 돼 있어. 그럼 내가 요거를 일단 분수지수로 다 바꿔볼게. 자, 그럼 제곱 루트니까요, 요게 요렇게 되거든. 자, 우리 분수지수로 다 바꾸는 연습 해볼게요. 세제곱 루트 a입니다. 그럼 세제곱 루트 a는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냐면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네, a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밑에 a의 6제곱 루트는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전체 바깥쪽에 제곱 루트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바깥쪽에 제곱 루트는 어떻게 처리가 하면 돼?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분배해 주시면 되죠. 지수 법칙. 요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니까 두 개는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라서 A에 잘 봐. A에 1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에 6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꼴배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 형태로 돼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그래서 얘를 하나로 예쁘게 합쳐보면 분자의 지수에서 빼기 분모의 지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 해주시면 되니까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A에 12분의 2에서 12분의 1을 빼니까 그냥 1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앞에 거.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분수지수. 자, 두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똑같은 식은.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있죠. 전체 루트. 전체 루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하면 분리시켜줄 수가 있다고 한 거죠. 이렇게 분리. 자, 그런 다음에 요 앞에 2가 있거든. 요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데 요 2라는 것과 3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냥 곱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잘 봐. 이렇게 가시면 되네. 2랑 3을 곱해요. 6제곱 루트 A요. 거듭제곱근 성질 이용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 돼요? 그냥 12제곱 루트 A요. 네,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된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법 선택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세제곱 루트, 그 다음에 4제곱,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써버릴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쓰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3, 4 곱하세요. 12제곱 루트 A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3, 2 곱하시면 6제곱 루트 A가 돼서요. 아, 그냥 계산 마무리 하시면 약분되죠? 다 지워져요. 똑같은 거니까 다 지워져서 계산하면 1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단순 연산. 오케이. 자, 근데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3번은 이런 형태거든. 세제곱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또 A 그다음에 또 루트 A 이렇게 루트가 겹치는 형태인데 안에 A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요거 풀 때는 분수지수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분수지수로. 그래서 분수지수로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를 하고요. 요 A를 하나 써. 요 A 1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는요. 요 A 있죠. 아, 아예 이렇게 가버리죠. 자, 쌤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빨리 계산하는 거는 여기 A가 있잖아. 그럼 요 A, 첫 번째 A는요. 루트에 영향을 받는 게 요 바깥쪽 루트만 영향을 받죠. 요 바깥쪽 루트만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그냥 3분의 1제곱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루트는요. 두 번째 루트는 바깥쪽 세제곱 루트에도 영향받고 안쪽의 제곱 루트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세제곱 루트랑 제곱 루트 곱하니까 A에 얼마가 돼?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마지막 A입니다. 마지막 A는요. 맨 바깥쪽이랑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3이랑 2랑 곱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A의 몇 제곱이 되냐면 12분의 1제곱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 마무리 하시면 통분하시면 되겠네. 자, A에 자 지수끼리는 다 더하면 되죠. 12분의 자,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4, 2, 그 다음에 1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A에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7제곱이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루트꼴로 바꾸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제곱 루트 A의 7제곱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 계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5페이지 볼게. 오늘 배운 것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한 거예요. 거듭제곱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수에서는. 자, 보세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부터 배울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지수의 확장 그리고 지수 법칙이라는 건데 일단 지수 법칙부터 보시면 지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동일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중2 때 지수법칙 배웠잖아. 그래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하면 a의 2 더하기 3제곱이에요. 이렇게 했던 거. 그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돼. 알겠지? 다만 차이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나눗셈 처리를 했을 때, 나눗셈 처리했을 때는 원래 이제 역수로 바꿔줬는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지수끼리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밑이 똑같으니까, 되니? 밑이 똑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밑이 똑같으니까 3에서 그냥 얼마 빼주면 돼? 2분의 1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그냥 a의 2분의 5제곱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잘 봐. 첫 번째,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울 건데, 제목이 지수의 확장이잖아. 그럼 지수의 확장에다가 이렇게 써놔. 지수는 늘어나고,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늘어나고요. 밑의 범위는, 밑은 줄어들어요. 요게 지수의 확장의 개념이에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거부터 해볼게요. a의 m제곱이야 라고 돼 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잘 봐. 얘가 밑이고 얘가 지수잖아. 그럼 지수 자리에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들어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들어가. 그럼 a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되냐면, a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가도 돼요. 니네 루트 3. 자, 루트 3에 4제곱 한다라고 해봐. 루트 3 4제곱 하면 얼마죠? 9죠, 9. 9. 루트 3 4번 곱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거야. 지수가 자연수 범위예요. 지수가 자연수 범위. 그러면 밑은 뭐냐면, 밑은 모든 실수예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해볼게. a의 m제곱인데 이제는 요 자리에 정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정수. 그러면 지수의 범위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면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로 넓어진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숫자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지? 그러면 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인데, 밑은, 자, 잘 봐. 정수가 들어가면 첫 번째 a의 0제곱을 하잖아. 그럼 1이야 무조건. 되니? a의 0제곱을 하면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죠. 그럼 이게 정수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어? a의 1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a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생겨요. 뭘까? a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 뭘까? 0이죠. 왜? 분모로 가니까. 그래서 밑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봐. 지수가 자연수로 바뀌어요. 아니 뭐래냐, 자연수에서 정수로 커져요. 그럼 밑은 어떻게 되냐면, 밑은 그냥 모든 실수가 아니라 0이 아닌 실수가 된다.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로 줄어든 거야. 숫자가 점점 안 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한 번 확장을 해볼게요. 자, 또 한 번 확장을 하시면 이번에는 a의 m제곱인데 요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요 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간다고 해보자. 분수 카운트가. 그러면 우리 유리수의 대표적인 거 하나 예시 들어보면, a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루트 a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였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지수가 지금 정수 범위에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된 거야. 그러면 밑은 어떻게 될까요? 인데 밑은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얘들아 여기 봐봐. a의 2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루트 a잖아. 그럼 니네 요 a 자리에 음수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음수 들어가면 안 되죠. 선생님 허수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대부분 허수를 다루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실수라고 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수 법칙이라는 어떤 공식을 만드는 건데, 지수 법칙이라는 걸 쓰는 건데, 그 지수 법칙을 쓰는 데 있어서 허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아, 솔직히 허수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수학으로 보면. 근데 이제 니네가 이제 1학기 때는 선생님 복소수 겁나 어려웠는데요. 막 1학년 1학기 때는 허수라는 거 막 되게 어려워했잖아. 쉬웠나? 괜찮았어? 에이, 그 껌이죠 이래? 왜 허근에 오메가 이런 거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오메가만 보면 이제 치가 떨리는. 자, 근데 잘 보세요. 항상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수학원 수학2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냥 실수라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럼 얘는 실수가 안 나와요. a가 음수가 되면. 맞죠? 루트 마이너스 2잖아. 루트 마이너스 2는 뭐야? 루트 2i죠. 허수가 되죠. 안 된다는 거야. 허수 연산 자체가. 근데 잘 봐. 이런 건 되거든.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64.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돼요. 실수예요. 이거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실수죠? 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라 그랬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64라는, 그러니까 자꾸 방정식이랑 엮어서 봐야 된다는 건데, 요거의 한 근이야. 한 근. 그러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라는 실근 나와 안 나와? 이거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4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실수잖아. 이건 실수 된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 루트 만약에 여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요거 a라고 했을 때 잘 봐. m이 홀수면 a는 관계없어요. 숫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음수도 되고요, 0도 되고요, 다 돼요. 근데 m이 짝수면은요, a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냐면 a는 0보다 커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지수 법칙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그럼 잘 봐. 얘는 아무거나 써도 돼. 얘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지수 법칙이잖아요. 무언가의 공식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16페이지 보면 16페이지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은 잘 봐. 거기 주의 봐. 주의. 그 첫 번째 박스에 1번에 유리수인 지수 있지? 유리수인 지수에 주의 보세요. 자, 갑니다. n이 짝수일 때는 음수의 n제곱근, 즉 얘가 짝수라면 얘가 음수가 되면 이 값은 허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이. 그러면은 실수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밑줄 유리수인 지수를 정의할 때는 밑 a가 양수인 경우만 다룰 거야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토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지수법칙을 정의를 할 때. 알겠니? 지수법칙을 정의를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니네가 가가지고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곤란해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밑은 반드시 뭘로 정의하자? 이제 양수로 정의하자 이거예요. 양수. 양의 실수. 그러면 분명히 지수는 어떻게 됐어? 확장됐거든? 지수는 확장이 됐어. 정수에서 유리수 범위로 넓어졌단 말이야. 근데 밑은 어떻게 됐어? 밑은 축소되죠. 줄어들어요. 요 정도 그 기본적인 개념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야. 앞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수 법칙을 사용할 때는 우리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교육과정, 수학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서는 지수 자리에 실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수 자리에 실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리수, 실수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자, 항상 밑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뭐 특별하게 딱 문제에서 너는 무조건 음수도 돼 라는 언급이 없다면 밑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밑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하자예요.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밑이 0보다 크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거기 맨 마지막에 17페이지. 자, 17페이지. 그래서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를 우리가 다룰 거고요. 지수가 실수일 때는 자, 거기 마플 해설 봐봐. 마플 해설. 자, 마플 해설에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있죠. 거기다가 밑줄 칠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A가 0보다 클 때 네모. 그게 뭐야? 밑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가정이야. 그게 기본 정의의 가정. 자, 밑이 0보다 클 때 무리수 x에 대해서도 a의 x제곱을 뭐 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해서 우리는 a의 x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쌤이 설명해 드린 게 밑에 포커스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알겠지? 포커스 보면 표에 있으니까 지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밑의 범위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오케이. 네.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문제만 풀면 끝나거든. 그래서 문제 좀 중요한 것들 풀어드리고 오늘 지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